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게 아까 박연진과 최혜정이 집단으로 무시하고 따돌린 행위는 형법상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한 행위가 범죄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무시하고 따돌린 행위로 문동은이 피해를 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처벌은 못해도 내가 피해를 본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에게 맞고 왔다. 그러면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막막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번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절차를 개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정 절차인 학교폭력 신고, 두 번째로는 형사 절차인 형사 고소, 세 번째는 민사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더 글로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한번 사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사자들은 중3 만 15세의 학생들이고 피해 학생 문동은은 가해 학생 전재준, 박연진, 최혜정으로부터 6개월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먼저 이 전재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동은을 6개월 내내 때리고 발로 차고 목도 조르고 가끔 돈을 뺏는 행위도 했고, 그리고 반면에 박연진, 최혜정 같은 경우에는 문동은을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돈을 뺏지는 않았지만 집단적으로 무시를 하고 따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문동은의 부모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문동은의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행정 절차인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재준이 문동은을 때리고 발로 차고 돈을 뺏은 행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중 폭행과 공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박연진과 최혜정이 이게 집단적으로 문동은을 무시하고 따돌린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이제 따돌림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무시나 따돌림의 경우에는 한 명이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박연진이 혼자서 문동은을 무시하거나 문동은이 같이 놀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거나 그렇게 배제를 한 경우에는 따돌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피해 학생인 문동은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고, 가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1호 서면 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행위에 따라서 다양한 학폭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2명은 네. 집단 무시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했으니까요. 이건 집단 무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박연진, 최혜정이 다른 학년이고 다른 반이어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각각 문동은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집단 따돌림은 아니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경우에는 이 뒤에 설명드릴 형사고소나 민사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이제 선동하고 교화하는 행정조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절차는 형사고소인데요.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좀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재준의 경우에는 이제 문동은을 때리고 목 조르고 돈을 뺏었으니까 이거는 형법상 폭행과 공갈에 해당하는 건 명백한데요. 다만 이 박연진과 최혜정이 집단으로 따돌린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시를 하고 따돌린 거는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모욕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다 형법상 범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이 형법상 범죄보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이제 만 15세였기 때문에 뭐 촉법소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간혹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뭐 형사처벌도 받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 나이대의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행위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심각한 뭐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처분 수위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소년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소년원을 가는 경우는 진짜 강도상해 같은 뭐 칼 들고 누구 돈을 뺏었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사실 그냥 때리고 돈을 좀 뺏은 정도로는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드라마에서는 전재준이 문동은한테 네. 막 성폭행이랑 성추행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소년원은 안 가요? 그 정도는 가겠죠. 흔히 생각하는 강력범죄 같은 뭐 강도, 뭐 강간, 네. 뭐 살인 이 정도는 소년원에 당연히 가는데, 이 사건은 뭐 단순히 좀 몇 번 때리고 뭐 1, 2만 원 뺏었다. 그러면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고 뭐 보호 관찰 뭐 정도로 끝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처분 수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이 가해 학생들이랑 부모를 보통 공동 피고로 해서 청구를 합니다. 우선 이 전재준, 박연진, 최혜정 같은 가해 학생들은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책임을 지는데,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생각하셔야 될 게, 얘네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책임이 있느냐, 그 책임 능력이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보통 없다라고 보지만 실무에서는 중학생 정도, 중1 이상 정도가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서 이런 민사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가 이 자식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같이 책임을 질 때는, 부모가 이제 관리 감독이나 교육을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부모도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학생인 문동은 입장에서는 전재준, 박연진, 최혜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모들까지 상대로 이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문동은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건데, 첫 번째로는 폭행을 당했으니까 다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병원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뺏겼으니까 뺏긴 돈을 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동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있을 거니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인 문동은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피해 학생의 부모 또한 자기 자녀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았으니까 부모도 같이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이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가해 학생과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시효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동은과 그 부모는 전재준, 박연진, 최혜정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학교폭력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게, 아까 박연진과 최혜정이 집단으로 무시하고 따돌린 행위는 형법상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한 행위가 범죄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무시하고 따돌린 행위로 문동은이 피해를 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처벌은 못해도
내가 피해를 본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 3가지 방법은 배타적인 게 아니고 원하시면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받아보시고 제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